60대 이후 겨울 패딩 이렇게만 입으면 10살 어려집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누구나 옷차림이 비슷해집니다. 두툼한 패딩 하나 걸치고 지나가는 계절처럼 대충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패딩만 입으면 더 둔하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일까? 겨울옷은 가을, 봄과 달리 핏과 비율의 영향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여든을 향해 가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 활력 있고 멋을 낼 수 있는 60 이상의 시기에는 옷 선택 하나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패딩인데도 어떤 분은 산책 나온 느낌이 나고 어떤 분은 도시적으로 세련돼 보입니다. 결국 옷이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옷의 디테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사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시간에는 60 이후 겨울 패딩을 어떻게 입어야 부하지 않고 활기 있고 10살은 젊어 보이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패딩의 종류부터 길이, 색 조합, 목선 정리법, 주머니 사용법까지 모두 실전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패딩 길이는 무릎 위 반 뼘 길이가 가장 젊어 보입니다. 60이 넘으면 긴 패딩을 많이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따뜻하고 체형을 가리기 편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 패딩, 무릎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패딩은 한 번에 키가 작아 보이고 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덮지 말고 무릎선에서 한 뼘 위 정도 길이를 고르시면 가장 젊어 보이는 황금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살이 빠지면서 상체가 더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긴 패딩을 입으면 상체 비중이 과하게 커져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너무 짧은 패딩은 오히려 체형의 둔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깨 가슴 등 부분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고 허리선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체가 통짜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겨울 패딩 길이는 무릎 위 반 뼘, 이것 하나만 지켜도 시각적으로 훨씬 경쾌해 보입니다. 둘째, 목선 정리는 지퍼 끝까지 올리기가 아니라 절반만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따뜻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올리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목이 짧아 보이고 얼굴선이 눌려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목 주변의 피부, 탄력이나 굴곡이 드러나기 쉬워 지퍼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얼굴의 인상을 무겁게 만듭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면 지퍼를 끝까지 올리기보다 절반만 올려서 목 라인을 살짝 드러내는 연출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훨씬 경쾌한 인상을 줍니다. 추워서 지퍼를 올려야 한다면 지퍼를 올리되 머플러를 안쪽으로 넣어 얼굴선과 목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머플러는 두껍게 말아넣지 말고 부드럽고 납작한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에 두꺼운 머플러를 둘러버리면 상체가 더 부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기는커녕 어깨와 목이 하나로 붙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선 정리는 작은 것 같지만 60 넘어서 가장 확실한 동안 효과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패딩 색은 어두운 색 한 가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명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무조건 검정색 패딩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검정색은 60 이후 얼굴의 혈색을 더 칙칙하게 보이게 하고 전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정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도가 과하게 낮은 색은 얼굴의 생기를 뺏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60 이상이 가장 젊고 세련돼 보이는 패딩 색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콜 그레이. 검정보다는 부드럽고 회색보다는 깊이가 있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얼굴빛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도시적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둘째, 베이지 톤의 웜 뉴트럴 색. 너무 밝지 않고 살짝 따뜻한 느낌이 도는 베이지는 피부톤을 밝혀주면서도 부해 보이지 않는 최고의 색입니다. 특히 60 이후 여성분들께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셋째, 우유빛 크림톤. 생각보다 밝은 색인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패딩이 얼굴 주름을 훨씬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림톤 패딩은 어느 연령대보다 60 이상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패딩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색 하나로 전체 인상이 바뀝니다. 무조건 어두운 색을 고르지 마시고 얼굴빛이 살아나는 색을 중심으로 고르시면 즉각 동안 효과가 생깁니다. 넷째, 패딩의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폭과 옆선의 재봉선 위치가 중요합니다. 60 이후 패딩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얇아 보이는 패딩이 젊어 보이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얇기만 한 패딩은 보온성이 떨어지고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오히려 군살이나 구분 등 라인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부한 패딩은 몸이 더 커 보이고 키가 작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하려면 패딩의 가로 폭과 옆선의 재봉선 위치만 보셔도 됩니다. 가로 누빔 간격이 너무 넓으면 부해 보입니다. 간격이 너무 촘촘해도 부해 보입니다. 손가락 2개 정도 폭으로 안정된 간격의 누빔 패턴이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고 상체의 볼륨을 고르게 분산시켜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패딩의 옆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옆선이 몸의 정중앙이나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몸이 더 넓어 보입니다. 가장 날씬해 보이는 패딩은 옆선이 살짝 뒤쪽으로 이동한 디자인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상체 폭이 시각적으로 줄어들고 몸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패딩의 부피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60 이후에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이미지 전체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주머니에 손 넣는 습관을 버리면 패딩 핏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딩 입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버릇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패딩 옆선이 벌어지고 전체 실루엣이 풍선처럼 부풀어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배가 더 나온 것처럼 보이고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서 등이 더 휘어 보입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패딩을 입어도 어깨가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고 양손이 편안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허리가 더 길어 보이고 상체가 곧게 서 보입니다. 그러니 패딩을 입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시고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걸어보세요. 자세만 바꿨는데도 이미지가 확실히 살아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패딩 안에는 어두운 이너가 아니라 톤 맞춘 이너를 입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패딩 안에는 어두운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겨울에는 오히려 상체를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패딩과 이너의 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톤을 맞춘 조합을 해주시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크림톤 패딩에는 아이보리, 라이트 베이지, 미색 니트가 자연스럽고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차콜 그레이 패딩에는 미디엄 그레이 딥 그레이 스모크 톤의 이너가 통일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색을 맞추는 것만으로 상체의 부피가 덜 나와 보이고 실루엣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기 때문에 훨씬 슬림해 보입니다. 일곱째, 패딩 모자는 얼굴형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벗지 말고 각도 조절만 하세요. 패딩에 달린 모자는 대부분 불편하다고 생각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드 모양만 잘 잡아도 얼굴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후드가 뒤로 완전히 젖혀진 상태면 목이 짧아 보이고 뒷머리가 눌려 보입니다. 이때는 후드를 살짝 세워 목 뒷선을 감싸주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옆모습에서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의 윤곽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모자는 벗는 게 아니라 각도 조절이 정답입니다. 여덟째, 60 이후 패딩의 가장 큰 적은 광택입니다. 광택이 강한 패딩은 사실 젊은 층에게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빛을 받는 면적이 넓고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몸의 곡선이 더 부각되고 전체 부피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매트한 질감 혹은 반광 정도의 은은한 광택이 가장 좋습니다.
이 질감이 얼굴의 주름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전체 실루엣을 차분하게 잡아줍니다. 광택만 줄여도 도시적이고 단정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9째, 패딩의 여민 방식에 따라 인상이 달라집니다. 스냅 버튼과 지퍼가 함께 있는 패딩이라면 지퍼만 닫는 것보다 지퍼와 스냅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실루엣이 훨씬 단정하게 떨어집니다. 지퍼만 사용하면 앞 라인이 울거나 틈이 생기고 안쪽 이너가 보이면서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스냅을 함께 닫으면 가슴선 위아래가 고르게 잡혀 더 슬림하고 안정적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 여밈이 울지 않도록 스냅을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째, 패딩은 너무 비싼 것보다 너무 가벼운 것을 선택해야 젊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딩은 무조건 비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싼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체형과 나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패딩의 가격보다 무게를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옷은 가벼울수록 움직임이 좋아지고 가벼운 옷을 입고 움직일 때의 자세가 경쾌해집니다. 무게가 가벼운 패딩은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보행도 부드러워 젊어 보입니다. 겨울 패션에서 가벼움은 단순히 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젊어 보이는 전체 리듬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순 이후의 겨울 패딩은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닙니다.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얼굴의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며 걸음걸이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딩 하나만 바꿨는데도 10살은 젊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겨울옷이 상반신을 거의 전부 덮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착장만 바뀌어도 전체 이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들은 복잡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겨울이 되면 숨기지 마시고 더 따뜻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젊어 보이도록 패딩 하나부터 다시 선택해 보세요. 분명히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